중국 중앙은행은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늘 24일부터 0.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철강, 화학, 기계 등 중국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LCD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고 오는 4월 1일 가칭 삼성 디스플레이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마그네틱 방식 카드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금감원이 직접 회로 방식 카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실시됐던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의 해병도 해상 사격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연평도 포격 전에 몇천 배 징벌을 언급하면서 위협했던 북한의 도발 행위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듣는 일장 1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이 드디어 결전의 날이죠.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에 앞서서 중국이 유럽의 2차 LTR로 2차 장기대출 프로그램에 앞서서 돈을 먼저 풀어서 지금 시장이 방긋 웃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2040선도 시작부터 넘기면서 연고점을 또 한 번 경신했었는데요. 때문에 중국 관련주가 또한 강세를 띠는 것도 시장의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도 LCD 관련 분사 계획을 4월 1일 날 회사를 떼놓겠다, 설립하겠다 얘기하면서 IT 작은 종목들 주가까지 시비가 조금은 엇갈리는 양상인데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 밝혀지기 이전에 이미 119만 4천 원까지 오르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지는데 선물은 많이 팔고 기관은 오늘 사주지 않는군요. 자산 종목 얘기 먼저 챙겨 듣고 올까요?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는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결정 여부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그리스 이벤트를 앞두고 현재 국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40선으로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확대로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한 채 2020선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11% 상승한 2025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매가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1,487억 원 이틀째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2,0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개인은 소폭 매수 우위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540.55포인트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요, 현재는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01% 하락한 5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8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280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와 그리스 낙관론으로 인해서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원 60전 하락한 1,121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추가 하락이 제한된 채 현재는 하락폭 소폭 반납한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1원 80전 하락한 1,123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34% 약세 보이면서 11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는 1%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LG화학은 4%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4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71% 오르면서 31만 7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1.34% 강세 보이면서 18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1.41% 밀려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68% 하락하면서 3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2.74% 밀려나면서 11만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 역시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SFA는 0.51% 강보 합권에서 5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2.22% 하락하면서 3,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 역시 0.83% 파란불 켜면서 현재 15만 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장중 사상 최고가를
하락하면서 장 초반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현재는 소폭 약세 보이면서 11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3.13% 빠지고 있습니다. LG전자도 1.2% 빠지고 있는데요. LG전자가 한류 마케팅을 통한 중국 3D TV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에도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삼성전기 역시 2.24% 빠지고 있네요. 중국의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소식에 정유화학업체의 제품 시황 반등이 예상되면서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주는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또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호남석유는 4%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38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강 금속 업종 지수도 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소식에 역시 철강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1.1% 오르면서 41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부제철도 4%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85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산은 5%가 넘게 급등하면서 3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방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텍이 7% 넘게 급등하면서 1,9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RS와 풍산홀딩스 역시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을 두고 대립했던 레미콘과 건설업계 간 갈등에 대한 정부의 중재 조짐에 시멘트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시멘트는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1,300원에 쌍용 양회와 동양시멘트 역시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도 8% 넘게 급등하면서 5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의미 있는 수주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호평에 삼성물산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정거래일보다 2,300원 오른 7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옆나라 분위기 보니까 중국도 121선 저항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고 일본 니케이도 9,500선까지 터치했다가 약간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음봉 진행 중인데요. 상승폭 둔화 원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렬 팀장님부터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렸던 중국의 지준율 인하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점이 슬금슬금 반납이 되네요. 네, 우선 기술적인 저항에 대한 요인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당장 유럽 재료를 제외하고 상당히 시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재료가 노출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 수준에 대한 부담을 계속 크게 느껴왔었던 것 같고요. 월요일서부터 상당히 급등세를 출발했었다라는 점 등이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로 작용되지 않았느냐라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장 오늘 밤에 또 추가적으로 진행될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된 어떤 재무장관 논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어떤 재료의 가치로서 희석된다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상승 동인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부담감 등이 어떤 시장의 매물 저항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무엇보다 12월 이후에 2달 만에 또 단행된 중국의 지준율 인하 부분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인데요. 일단은 성장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경기 급냉할까 봐 먼저 손 썼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어떤 긴축 완화와 관련된 어떤 그 상황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 지속되었었던 미국과 유럽의 양쪽 완화 정책, 여기에 지난주에 일본 중앙은행도 양쪽 완화를 선택한 만큼 어떤 중국이 글로벌 중앙은행들과의 정책 공조를 확인했다는 점 등은 긍정적입니다. 이 요인 때문에 금일 어떤 중국 관련주들의 센티먼트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성장 속도의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 자체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올 상반기 중 중국의 어떤 그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자체가 커졌다라는 것을 정책 당국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어떤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 아닌지 어떤 그 증거가 확인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번과 같은 어떤 긴축 완화에 대한 도움 등이 단기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내로 지난 2008년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기 시작한 이후 대략 1년이 지난 이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었던 사례 등을 확인했었듯이 그만큼 현재도 중국 어떤 경기 모멘텀과 관련된 어떤
불확실한 면 등이 시장에서는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당장 지급률에 대한 인하 등으로 인해서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양회에서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 등이 당장의 어떤 경기 부양 효과를 강하게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어떤 인프라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실적 부담을 계속 지울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상대적으로 예대금리 인하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IT나 자동차 등과 같은 내구재, 소비재 관련주로의 어떤 제한된 수혜가 예상되는 쪽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주, 특히나 소재나 산업주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감안해서 마감 전략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밤 그리스도요. 안 되면 파장은 크겠지만 합의점이 찾아져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여전히 우호적입니다. 유동성의 선순환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중국의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의 실적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전반적인 주가 수준의 부담 자체는 분명히 커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오늘 밤 열리게 되는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원론적으로는 그리스 구제금융이 진행되어 가겠지만, 이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재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동이 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주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7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기술적 저항에 대한 부담은 커져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에 종합주가 지수가 8주 이상 상승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관성적인 어떤 상승 분위기가 연장될 수 있는지, 하지만 오히려 상승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추세는 위쪽이지만 리스크 관리도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열 팀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은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오락가락 방향을 못 잡고 있네요.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윤훈색 추세 전략 역시 김민수 차장님 의견 먼저 보면요. 2,000포인트 초반은 이제 단기 지지권으로 변해 있다. 수급도 좀 체크를 하면서 어떠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쭉 들고 있으면서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코스피의 상승 기조는 계속된다라고 하시면서 IT와 자동차, 여기에 코스닥 종목까지 분할해서 매수하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 신승윤 대표님은 유동성 영향 요인인 유가라든가 환율을 주시하면서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 종목 차별화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2,000포인트대 안착을 위한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 중인데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방망이를 잡자라는 의견이시네요. 김영진 이사님은 2,050포인트, 2,070포인트 정도의 기술적 저항대 이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조정 시에만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추격 매수는 금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차장님부터 그렇다면 관심 업종을 볼까요? 중국 관련주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철강과 기계 그리고 중장비도 얘기하셨고, 역시 IT 쪽은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 모두 좋게 보십니다. 최종대 차장님도 역시나 보면 IT가 있고요. 철강도 기 들어 있었고 기계 역시 그렇죠. 오늘 좀 약한 건설도 여전히 좋게 보십니다. 신승윤 대표님도 역시 철강 업종 최근에 편입해 주셨고, IT 중국 관련주 옛날부터 편입이 쭉 돼 있었었죠. 이진행 지점장님도 IT와 은행 그리고 자동차 부품 최근에 들어왔고요. 게임 콘텐츠도 아주 좋은 관점으로 지켜보십니다. 김현진 이사님 소재 산업재 일찍부터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2,000포인트는 이제 지지선이다. 중국 관련주 관심 업종에 오늘 처음으로 포함시켜 주신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유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40도 웃돌았는데 이제 2,000포인트 밑으로는 안 빠질 거다 보시는 것 같아요. 비중 확대 의견 주셨던데 그 이유는 역시 중국까지 풍부한 유동성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들 보게 되면은 호재가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이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지금 주가는 어떤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어떤 그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아무래도 그 시장이 먼저
어떤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호재나 아니면은 경기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들이 확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오히려 시장은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약간 청개구리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그런 시장의 특징이 잘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나타나는 이제 유럽 관련된 얘기들, 특히 그리스와 관련된 어떤 그 수면 아래로 한 단계 좀 가라앉을 가능성들, 어떤 그 구제금융이 신청이 돼서 완료가 될 가능성들과 함께 특히 중국 관련된 호재 같은 경우도 지준율 인하의 흐름들, 특히 이번에 중국 지준율 인하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어떤 추가적인 긴축 완화의 얘기가 나오긴 힘들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하시는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그 전반적인 기조상 3월달 초반에 3월 3일부터 5일까지 또 전인대 쪽에서 나오는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기조 자체가 이제 과거에 어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유동성을 너무 많이 조였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서히 좀 풀는 전략 쪽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흐름들도 양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어떤 미국 시장이 오늘 휴장이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상승세를 보였던 모습에 대해서 약간 좀 속도 조절을 하는 장세의 성격이 좀 크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주봉상으로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받고 있었던 2145선 부분까지 일단 오늘은 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치를 완성을 하고 약간 좀 탄력이 좀 줄어드는 현상들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일단 단기 저항에는 안착은 물론 실포를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2025선, 2015선 그러면서 어떤 추가적인 아랫부분에 대한 단기 지지권은 충분히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밑쪽으로 강하게 하락하기는 좀 아직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단기 지지권들에 대해서 들어올 때마다 오히려 좀 주식 비중이 좀 적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확대하는 전략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3월달 중반대 부분 정도까지는 일단 그 수급적인 모습들이 좀 확인되는 모습들 계속 지켜보시면서 어떤 보유 전략 중심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떤 단기 지지권들에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씩 더 주식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맞춰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근데 다들 뭐 기술적 저항대 진입을 해 있다, 혹은 7주 연속 오른 것도 이것도 이례적인데 8주 연속 오르기란 더 힘들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사더라도 조정 시에 매수하자는 의견들이 많던데 매수 타이밍은 언제쯤이 적절할까요? 일단 어떤 시기적이나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일단 시장이 속도 자체가 특히 지금까지 올랐던 가파른 상승세의 모습들, 특히 뭐 1%나 2% 정도의 그 오르는 모습들이 아니라 어떤 그 강보합권이나 아니면 약보합권 쪽에서 어떤 기간 조정 성격의 흐름들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조정세가 이렇게 급하게 되기 때문에 급해서 어떤 그런 때에서요 매수 전략을 펼치자는 흐름보다도 일단 그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대형주급에서 중형주급으로까지 나눠지는 흐름들까지 같이 연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중형주에 대한 매수 기회들, 특히 중소형주 쪽에서도 어떤 추가적인 매수 기회들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어떤 종목별로 접근한 전략도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너무 대형주만 목매지 말고 이제 업종별로 덩치가 작은 종목까지 매기세가 이동하는 확산 국면까지 포착이 된다 하셨는데 아까 업종 보니까요. 역시 관심 업종의 키는 중국과 IT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 중국 쪽하고 IT 관련된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우려 대비해서 특히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오는 정부의 입장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략해볼 만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그 철강이라든가 기계, 중장비 이런 쪽은 일단 어느 정도 좀 초반부터 시장이 강하게 됐을 때 초반부터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측면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일단 앞으로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좀 의문이지 않느냐 이런 쪽에 물음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가능성 쪽에서 중국 쪽에서 보여주는 어떤 정부의 입장과 같이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계속 흔들릴 때마다 좀 담아가는 전략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그 스마트폰 부품주라든가 반도체 장비 쪽 이런 쪽 흐름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 안에서 크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같이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중국 관련주 실적 모멘텀이 바탕이 안 되면 이 같은 상승세가 길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 특히 소재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모멘텀 받아서 그 약발이 길지 않았던 전례를 감안해 보면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을 매도 기회로 일시적으로 삼을까 고려도 하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보통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매수 단가 부분까지 좀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보셨다가 매수 단가 부분까지 오기 시작하게 되면 고민이 많아지는 게 어떤 그런 현상의 일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먼저 개선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그 뒤에 실적 흐름들이 나중에 좀 늦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앞으로 지금 긴축 완화에 대해서 이제 처음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중기적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경제 지표들 확인되면서 어떤 긴축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씩 좀 더 풀릴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모습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의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고민이 되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바로 액션에 취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 전략 적으로 주변 흐름들 좀 더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종각지점 김민수 차장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이 금요일 대비 아주 조금만 오르는 그런 보합권 상승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선물 쪽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프로그램 매물은 없는 것 같은데 지수 선물도 270을 찍고 시작하더군요. 외국인들 선물 5,000개 넘게 꽤 많이 파네요. 네, 오늘 장 초반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장중에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시스는 좀 전일보다 금요일보다 양호한 모습인데요. 지금 0.96포인트가 이제 금요일 평균 베이시스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1.1포인트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외국인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베이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5,351계약 정도 선물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외국인 선물 순매도가 일단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기적인 성격의 매도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수분에 대한 전매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투신권에서 현물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되면서 일단 베이시스가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987억 원 정도 유입됐고 비차익에서도 234억 원을 외국인 중심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비차의 강도가 조금 떨어져서 공격적인 전방위적인 매수세가 조금 줄었다 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같은 우려는 좀 기우인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외국인 전체 매수가 지금 1,500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비차익 비중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베이시스가 지금 1.3포인트 이상에 갈 때마다 외국인 비차익 거래 쪽에서 매수 차익 거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직까지 외국인 지금 기관하고 국가기관은 매수 차익 거래 여력이 대부분 소진이 됐는데요. 베이시스가 개선될 때마다 외국인의 매수 차익 거래가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론 베이시스가 0.5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0.8포인트의 괴리차 수준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차익 거래가 가능한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좀 이전보다는 워낙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외국인이 뭐 매수 여력이 아직까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이런 식의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전망하시는지요? 네, 유동성 장세에서 지수 수준을 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일단은 뭐 지수 수준을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 미국 시장이나 뭐
한국 코스피 200 선물의 베이시스 강세를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시장 베이시스 1.3 이상에서 외국인들 차익 매수가 곧바로 들어오는 것이 감지가 됐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선물 동향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상승폭이 조금 반납돼서 아쉽긴 한데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까요? 개인들은 이제 소폭 오히려 사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대감은 상당히 컸는데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모습이 약간씩 보입니다. 시장이 지금 점차적으로 박스권 진행을 하는 조짐이 보이고요. 박스권 진행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옆으로 긴다든지 숨고르기 과정으로 빠지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답답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응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면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조짐이 보일 때는 기존의 전략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전략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진행을 만약에 해버린다고 하면은 목표치를 길게 잡지 말고 짧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그 목표치라는 게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 15%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3%에서 5% 정도 수익을 내는 구조로 목표를 짧게 잡고 가시고 대신에 그 횟수를 늘려가지고 누적을 좀 시켜가는 이런 목표를 가지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은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죠. 박스권에서의 대응은 사실 좀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선택은 두 가지로 나누겠는데요. 흐름이 좋은 주식이라면 박스권 진행을 가고 그때 주가의 흐름이 당장 변화가 크게 없더라도 그 흐름을 넘어가 버리면 또 다시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구간을 무시하고 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안 그러면은 철저하게 저가 매수나 고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내공이 있으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경우라면은 후자의 경우는 충분히 쓰실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절대로 금지하시는 게 맞겠고요. 종목이 며칠간이든 얼마간이든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 형태로 접근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말고 수익이 나는 대로 바로바로 청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그대로 가져가 버리시고요. 좀 내공이 좀 있으시고 대응을 좀 한다 싶으면은 그때는 저가 매수나 이런 박스권 전략을 쓰신다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발빠른 매매 자신 없으면 쭉 들고 있는 홀딩이 나을 수도 있겠군요. 오늘 중국 지준율 인하 때문에 관련 업종이 강세인 것도 특징인데 오늘 아침에는 서해 해상 훈련 때문에 방산주도 테마 성격으로 급등했다죠.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강세를 좀 띄긴 띄었는데요. 오늘 제일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풍산입니다. 중대형주 중에서는요. 소위 훈련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북한이 경고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또 소위 5도 일부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피를 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풍산 같은 방산주들하고 그다음에 전쟁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상승세를 강하게 탑니다. 하지만 풍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탔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흐름 자체가 꼭 방산주라고 해서 올라간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르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금요일이나 목요일처럼 저렇게 하락이 커질 때 저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지금은 매수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이 두드러집니다.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뭐 눌림목의 매수 타이밍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은 기관들의 매수가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상승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시적인 상승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역시 추격 매수는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일벨트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박근혜 테마로 묶여가지고 오히려 테마 취급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성장성이나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또 오늘 그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2010년도보다도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순이익도 거의 2배 이상,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거의 3배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한가는 꼭 테마의 성격을 갖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상당히 좋은 진행이고요. 당분간은 좀 더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테마 성격으로만 봤었는데 호실적까지 내놨던 동일벨트 설명이었고 삼성전자가 LCD 사업 결국 분사 확정을 지었더군요. 삼성 SDI가 2차 타격을 받는 모양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SDI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락이 삼성전자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같은 계열사 쪽의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서로 간에 잡아먹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같은 계열사고 같은 그 식구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서 삼성 SDI의 영업 쪽의 부분이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삼성 SDI는 또 다른 전문 분야로 오히려 업황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전문화되고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못 내거나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단기간에 어떤 우려감이 더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바닥이 잡힌다면은 저는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지금 14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요. 지금도 14만 원권 초반인데 이런 경우에 저가 매수 대응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끝까지 보시다가 저가 매수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가 하락이 참 끝이 안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가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기대감만 갖고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는 한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저가 주식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단타 정도만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수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진 코웨이도 역시 매각을 앞두고 아직 그 매수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주가가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흐름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타를 목적으로 해서 그냥 단타성 매수 정도만 가능한 형태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삼성 SDI 저점 매수 관점 얘기하셨는데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보시는지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5만 4천 원이 전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4만 원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진행해왔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단숨에 고점을 넘어가는 형태의 반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만 우선 노리시면서 차츰차츰 물량을 늘려가시는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서도 돌파가 더 나와서 상황을 개선시킨다면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16만 원에서 17만 원 선까지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기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요소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만 보시고 대응을 가시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1차 목표가 15만 원 얘기 들어갔습니다.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7포인트 정도 가리키고 있는 현재 시각이 2시 33분인데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황제TV에서 송민재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2047까지 갔다가 2027 전강 후약인데 중국 지준율이나 약발이 뭐 장중에 그냥 사그라드네요. 예, 그 장 초반에 중국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뭐 철강, 기계, 화학 쪽 그리고 포스코가 뭐 2%, 3%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호남석유도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기관 투신의 매도세와 그리고 그 서해안 한미 연합훈련에 의해서 그 북한 쪽에서 또 이렇게 요동이 치네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주 초에는 뭐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었는데요. 무디스가 6개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어서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 발행이 성공했고 주 후반에는 미국 주택 지표와 그리고 고용 갭 지표 개선으로 다시 상승세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선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이 이제 확정되는 순간인데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액션들 그리고 이제 유럽과 그리고 미국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유럽 쪽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그리스 2차 구제 금융 확정안이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인데요. 2월 말부터 그리스에서 진행될 예정인 뭐 22 장기 대출 규모라든지 아니면 2분기 출범하는 ESM 유로 안정화 기구 그런 구제 기금 정도로 이슈가 이제 다음 쪽으로 이동할 상황이고요. 그리고 29일 날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도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주는 뭐 보시다시피 외국인 매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이기 때문에 1차와는 시장 반응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규모가 최대 1조 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6천억 유로 정도에서 네. 이제 마감하겠다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유로존 주요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요. 그 21일 날 2월 소비자 기대 지수와 그리고 20일 뭐 PMI 지수 그리고 이제 1월 소비자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3에서 마이너스 20.7로 소폭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 PMI 지수 또한 46.9에서 48.8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 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분석이 좀 뭐 난해한데요. 지금 네. 상황 자체는 유럽은 그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각국이 이제 국채 발행이 이제 성공할지 여부를 또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국채 발행 예정이 있죠. 얼마나 유럽 재정 위기 상황들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민감한 상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지 반영되기 때문에 그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 지표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0일 그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그러죠. 대통령의 날인데 증시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후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일상적인 거긴 하지만 미 경제의 오랜 골칫거리죠. 그 주택 관련된 지표와 고용 지표들이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발표되는 것들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일 1월 기존 주택 매매 계약 체결 건수와 23일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건수 그리고 24일 그리고 1월 신규 주택 매매와 2월 소비 심리 평가 지수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대부분 다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기업들이 해고를 줄이고 이제 고용을 늘리기 때문으로 해석되고요. 1월 주택 착공 건수 또한 69만 9천 건으로 지난 5월보다 1.5% 정도 늘어났었죠. 예, 그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용 주택 수요가 늘어났던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뭐 다시 말해서 임대용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되면은 뭐 미국 주택 경기의 하방 경직성을 좀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뭐 탄력적인 내구재 소비 증가를 위해서는 뭐 미국 주택 경기에 개선이 좀 필요하고 미국 정부와 FED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모기지 금리 안정을 위해서 그 MBS 채권 매입에 좀 나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점차로 주택 시장도 좀 바닥권이고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상으로 주요 증시 체크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중반 이후에 미국 쪽은 보면 주택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설사 좋다 한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는 거지만 매주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더 좋다 한들 간밤에 나스닥이 왜 빠져서 혼조로 끝났냐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지금 11년 내 최고치, 4년 내 최고치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네, 이번에 또 갈 수 있을까요? 전 저점에 비해서 정말 많은 상승을 이뤘고요. 지금도 예. 미국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900포인트죠. 13,000선을 지금 그 올라갈지 말지 지금 자리 잡는 부분인데 예. 통상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동성 장세지 않습니까? 지금이 네. 각국에서 그래서 이제 좀 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 오늘 밤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그리스 2차 금융 요 문제부터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되면은 6월 29일 날 또 유로존에서 돈 풀 계획이 있잖아요. 예. 어쩌면 그 뭐 그리스 이슈 자체가 가장 큰 골칫거리고 시장의 문제를 풀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감안해서 이번 주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유럽에 돈 푸는 거 기대감이 좀 있을 거고 오늘 밤이 단기 분수령일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한 국면이고요.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뭐 1월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유동성 장세의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예상 밴드인 2050선 이상까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더욱이 금주는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아서 증시 상승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리스 이슈로 시장 자체가 좌지우지될 만큼 매번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뭐 서서히 끝이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는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강도 높은 구조 조정 계획에 합의했고 그리고 그리스 과도 정부 지도자들 또한 이행 확약서를 트로이카에 전달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와 이후 관계자분들이 이제 중국도 방문하셨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에 스페인 국채 10억 유로 거의 한 4분의 1 수준인데 중국이 지원까지 가세해서 유럽 이슈가 점차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방금 유동성 장세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유동성 장세의 신호탄격으로 이제 영국에서 3,250억 파운드 양적 확대 프로그램 그리고 일본에서 55조 엔으로 기록했던 걸 65조 엔 이상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ECB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2월 달에 LTBO, 2차 LTBO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합쳐서 총 1조 수준의 장기 대출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었고요. 지준율 인하를 오늘 했죠. 중국에서도.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의 미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국채를 좀 많이 팔고 대신에 그 모기지 채권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3차 양적 완화 시에 미국 국채보다는 모기지 채권을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모기지 채권을 매입을 해야지 주택 경기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되고 미국 정부 또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MBS를 베팅한 것 같고요. 뭐 Q3도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미국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3차 양자 완화에다가 지금 지표까지 더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렇지만 그리스 이슈라는 것이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정말 문이 정말 닫힐 때까지 확인을 제대로 해야지. 그건 맞아요. 뭐 게임이 끝나봐야지 끝난 줄 알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20일 유로 재무장관의 오늘이죠. 그리고 27일 날 그리스 민간 채권단 국채 교환 협상 예정돼 있지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휴정일인데요. 전고점 12,900포인트 좀 예상하고 있고요. 13,000포인트 눈앞에 이제 있습니다. 뭐 전고점 돌파 후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뭐 상승 기조니까 충분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1월, 6월 들어서 10조 이상 외인들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금일도 매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투신 쪽에서 차익 매물성 물량이 그 펀드 환매 물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물량들이 지금 출회되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악재보다 호재들이 더 많다고 했지만 그래도 악재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유가가 참 많이 올랐는데요. 뭐 경기 호재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란 핵 개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서방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크고요. 그 지난주에는 이란군이 지중해 진입으로 이스라엘에서 그 이란을 공습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뭐 중동 리스크가 발생되면은 유가 급등 그렇게 되고 뭐 경기 그 상승세에 큰 무리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일본 국채 CDS 프리미엄이 참 많이 올랐죠. 뭐 국채 수익률보다 뭐 100% 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천장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추경 매수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요. 개별적인 매매 원칙으로 기계적인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시장 전망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당겨서 시장이 가더니만 오늘은 중국 관련 모멘텀이 싹 돌면서 삼성전자가 한텀 쉬고 중국 관련 업종이 또한 키 맞추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말씀하신 상승 포인트로까지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을 좀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요? 예, 오늘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철강, 기계, 화학, 조선 그리고 국내
그런 업종들이 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이 이제 게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넓게는 예. 중국주라고도 볼 수 있는 예, 건가요? 일종의 뭐 중국도 포함이 돼 있죠. 예. 왜냐하면 그 국내 1, 2 업체들 네오위즈 게임즈라든지 뭐 NC 같은 경우에 넥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많이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게임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뭐 역사적으로 항상 이런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책적 리스크인데요. 매수 기회인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런 국면은. 네. 그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지능이 필요하다고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 닌텐도 게임 우리는 왜 만들 수 없나 뭐 이런 그 발언을 필두로 해서 막 게임 산업이 되게 부흥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게임이 폭력으로. 학교 폭력으로 청소년들의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여성부에서는 뭐 셧다운제라든지 문화부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학부모가 정해진 시간 내에는 게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쿨링오프제 일정 시간 게임을 이상하면 자동으로 차단된다. 뭐 이런 뭐 정책적 리스크들이 됐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 어떤 게임주인가요? 예, 제가 가지고 나온 게임주는 뭐 게임주가 많지 않습니까? 뭐 예. NC소프트라든지 뭐 네오위즈 게임즈, JC 게임빌 등 많지만 뭐 전 네오위즈 게임즈를 이번에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잠시 차트를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빠졌네요, 정말. 예, 차트 보면은 주봉상 거의 쌍봉을 찍고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지금 단기 4만 원대에서 브레이크가 잡혀서 지금 단기 바닥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국내 1회 온라인 퍼블리싱 게임 업체입니다. 그 퍼블리싱이라면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신데 뭐 책 같은 경우에는 책에 저자가 있고 출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게임 업체들이 있지만 뭐 마케팅 비용이나 능력이 모자라서 출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고요. 자사 게임과 다른 회사 게임까지 같이 이제 광고 운영하는 사업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비 240% 이상 증가됐고요. 그리고 뭐 중국과 일본에서 1위를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 이슈가 있지만 20세 이상의 연령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1차 그 매수가는 41,500원 이하 분할 매수를 했는데요. 42,000원 이하로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1차 5만 원에서 2차 5만 5천 원까지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갭 하락한 부분을 메꾸면서 한 3개월, 4개월 이후에는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습니다. 예, 네오위즈 게임즈 정부 규제 미미하다 한 1차 목표가 5만 원까지 송민재 대표님이 관심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존 포트 보면서 이제는 AS 받아볼게요. 자, 기존에 세 종목이 편입될 뻔했네요. 에스텍파마, 모빌리언스, 원이쿼츠 각 15%씩 말씀하셨었는데요. 현금은 절반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고 오늘 낮 12시 수익률 집계해 보니까 원이쿼츠가 잡혔으면 지금 오늘 신고가인데 안타깝게도 200원 차이 정도 매수가 안 됐습니다. 모빌리언스도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률 좋네요. AS 해주시죠. 예, 모빌리언스 보시면은 제가 차트 열고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6,140원 고점 이후에 제가 추천해드린 가격이 눌림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예, 지금 보시면은, 가격대 자체가 그 4,500원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우상향으로 하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지금 뭐 5% 이상, 장중에 6%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뭐 수급 면에서도 충분히 월등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매수하셨던 분들은 홀딩해 주시면은 추가 상승 구도로 갈 수 있을 그런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에스텍파마와 원이쿼츠. 원이쿼츠는 안 잡혀서. 예, 원이쿼츠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삼성 반도체 수혜로 2차 공장 짓고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 원익 같은 경우에는 잡히지 못했습니다. 뭐 고점 매수하신 분들은 잡았으면은 뭐 10% 이상 수익 났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예. 예, 다른 종목, 남은 종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에스텍파마가 있는데요. 지금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7,900원 라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홀딩 관점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1선 눌림목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지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실적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일단 지지선 라인 내에서 홀딩을 해주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원이쿼츠 안타깝지만은 예, 매수 안 돼서 조금 그냥 굿바이 했고요. 오늘 신규로 네오위즈 게임즈 말씀하셨습니다. 완성된 포트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는 비중이 약간 더 큽니다. 20%로 편입 얘기하셨고 현금은 절반으로 맞춰집니다. 에스텍파마, 모빌리언즈 그대로 홀딩 얘기하셨고요. 자, 모빌리언즈는 지금 10% 가까이 수익 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1차, 2차 목표가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듯해요. 에스텍파마도 21선 지지되기를 기대합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도 가격 참고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황제TV 송민재 대표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종목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일장 내일장 1부 마칩니다. 잠시 종가 들고 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